이 예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모이는 시점이 있잖아요. 목간이 됐든 그다음에 끝까지 이제 이걸 뚫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두꺼워지면서 마지막에 붓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넓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넓다고 해서 채우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기준에서 얼마큼 글씨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돌려. 여기서 이렇게 얘보다 많이 들어와도 되고. 그래야지 이 공간들이 여유가 있죠. 이렇게. 얘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약하게 할 때도 있고 강하게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크기. 여기도 보면은 이 주간의 면적보다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법적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보셔야 돼요. 자꾸 꽉 채우려고 말고 자 꼭 길게 느려 빼야지만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탁 올라오는 그 방향을 보셔야지. 요것이 중요하다고요. 요거 여백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약간 올라갔느냐. 파동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여기서 얼만큼 끝났냐. 여기서 붓을 넘겼냐. 마지막은 또 파책이 어느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정사각인데도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채운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거지만 제일 넓은 쪽을 보고 쓰셔야 한다는 거지. 제일 넓은 부분. 그냥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어요. 꼭 다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목간을 쓸 때 멋있는 부분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 특징을 이렇게 얇게 보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확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 책을. 들어가는 방향도 다 다르게 쓰고. 그러면 자꾸 붓이 움직여야지. 그냥 한쪽 면을 쓰면은 이 붓도 한쪽으로만 닳죠.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필 때 하고 이렇게 면으로 왔으면은 당연히 이쪽은 면으로 오고 옆에가 날로 왔으니까 면으로 왔으면 당연히 날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글자는 안 쓸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도가 이렇게 왔으면 자꾸 붓이 들어가는 타점, 이거를 꼭 한쪽 면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날법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꼭 붓은 세워서만 써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버리시고, 예, 이렇게 이 붓 끝은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붓 끝이 이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써서 붓대가 거의 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말아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녀 머리처럼. 근데 그런 연습들을 처음부터 아예 갖고 가시라고요. 아예. 그래야지 습관이 되니까. 근데 면으로만 쓰잖아요. 자꾸 똑같이 한쪽 면으로. 그러면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에 붓을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목간을 보면서 자꾸 이제 튕겨주고 짧게 가고 마치 붓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자,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참은 거예요 지금. 예?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참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여기를 막 꽉 채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멋있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제일 멋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거 이렇게 올라왔네. 잘 보시고 그냥 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해서 이 정도면은 진짜 원래 원촌 크기는 보이지도 않겠죠. 확대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꾸 빼는 식으로만 가지 마시고. U자도 이거 자형이 멋있잖아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붓을 세우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뉘어서 가요. 이렇게
뉘어서 다시 이렇게 틀어주죠. 여기서 손목을 틀면서 어퍼컷. 자꾸 저는 이쪽 각도보다 오히려 더 앞쪽으로 쏠리게 쓰면 붓끝이 더 면적이 더 살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갈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붓이 또아리를 틀어졌으면 또아리 튼 대로 쓰시고 막. 그래서 거기서 또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갈필이 나오면 갈필이 나오면 천천히 그걸 즐기면서 쓰시고. 여기도 들어서 이게 굿자가 아니고 아버지 굿자면은 뭔가 이렇게, 이거는 보통 돌려서 빼주겠지만 아예 그냥 가다가 가는 길만 바꿔서 틀면은 끝은 똑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사각형인데 목관을 쓰는데 이거를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고 보시면 그 공간치를 최고값 전체 글씨에서 제일 긴 부분 그걸 봐주셔야 한다는 거죠. 전체 큰 붓으로 이게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작으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이제 의식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큰 붓으로 크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어땠을까? 원래는 작게 썼을 건데, 그리고 원래 출토된 것이 막 새끼손가락보다 얇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대소강약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마음심자는 이렇게 휘어서 손목을 틀어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빼고,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왔네. 이렇게 해서 길어지면 이것이 다 짧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꼭 요거 이제 두 번째 획이 길 수도 있지만 입구가 클 수도 있다 이거죠. 공간이 비었네요. 요 공간을 한번 메꿔주면서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점이든 어떤 부스든 간에 자꾸 간격 싸움에서 벌어지면 그 다음 글씨는 힘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면으로 쳤으니까 이거 날법으로 옆에 가서 가란 말이죠. 이렇게 무심한 획일수도 그냥 갈 필요도 이렇게 가시라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칼칼하게 써볼까. 붓질이 좀 달라지죠. 자꾸 한 면으로만 쓰지 마시고. 여기도 띄었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자꾸 자형을 외우려고 하시기보다 이제 아까 이건 좀 특이하네요. 같은 미들신자인데 이건 이렇게 길고 마치 이쪽이 뭉개진 것 같처럼 보이죠. 지금 거의 이쪽에 붙어가 있죠 지금. 근데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공간이 마치 이렇게 장군총처럼. 이렇게 좀 특이한 것도 좀 써보셔야지.
그러니까 반복적인 글씨가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자, 여기 또 이렇게 왔으면 이 각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붓이 이렇게 들었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붓이 바뀌었다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덧칠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뭐 큰 대자, 사람 인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이렇게 옆으로 쳤으면 이제 여기서 거의 다 누르다시피 해서 끝이 돌려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제 이 여전여자 이것이 넓어지는 공간에서 이것이 뭉개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비로소 숫자를 쓰더라도. 자, 여기도 요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일반 예서는 요것이 짧을 거죠. 근데 이제 목간은 넘겼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려도 돼요. 이렇게. 그런 자형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죠.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오버런을 시켜서 자꾸 이제 형태를 일반 예서 한나라 예서하고 좀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간에는 이제 촉기, 초서의 느낌도 있고 행서의 느낌도 있고 좌변과 우변을 읽고 보시더라도 여기다 살짝 튕겼네요.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만 이제 쓰지 않는 것만 아셔도 글씨가 바뀌는 거죠. 스타일이. 그것이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 그만큼 작가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제 패션적인 부분도 패션도 막 유행을 타자는 것처럼 이건 얼굴 면자인데 일반 얼굴 면자랑 다르잖아요. 자, 이쪽을 이렇게 먼저 써도 돼요. 일반 예서의 필수하고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또 다른 가운데 중자네요. 이제 완전 이렇게 막 데모처럼 이렇게 좀 갈라졌네. 그런 특징적인 거. 공간을 특징으로 볼 것이냐, 파책을 특징으로 볼 것이냐, 글씨가 무너지는 것이 특징인 것이냐. 필순도 중봉으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강하게 때려가지고 마지막은 붙어서 좀 약해진 느낌 마지막에 이렇게 힘있게 때리고 무자 같은 경우도 꼭 중간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2번 획을 긋고 왼쪽 부분 아주 그냥 이쪽 몰아놨죠. 그러니까 이거 4개 하는 수도 있고 5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쪽을 시원하게 밀어주면서요 점이 이렇게 약간 돌아 들어가네요. 이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율이 가운데에 있는 무자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무자도 있고 점이 6개 있는 것도 있고 울타리 같은 것이 5개일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속공간이 이렇게 넓으면 이제 쓰는 사람들이 그걸 예측을 해서 그 공간을 약간 카바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짧게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길게 잡아도 되고 붓을 이렇게 가깝게 잡아서 자꾸 측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갈피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잘못 썼네 이거. 종자니까. 이렇게 하시고 2개로 입구로 붙어가지고. 자꾸 한 필로만 안 가시려면 의식을 자꾸 하셔야 돼.
잠시 쉬었다가 그냥 둥글게 뺄 수도 있고요. 그냥 쭉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안쪽 공간만 잡고 이렇게 무심히 버리는 획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바로 받아서 요 위쪽 부분이 이것이 칠하면서 하는데 요것이 일자가 될 수도 있는 획이죠. 그냥 통통하게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방향이 삐쭉 올라온 것도 있고 밑으로 쭉 빼지는 것도 있고요. 굿자는 요것이 컸으면 이것이 오히려 처음부터 팍 눌러져 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게 파책으로, 예, 그러면 요 공간이 살겠죠. 근데 얘도 길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점처럼 들어주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지로 연습하시는 거고 이제 국전지로 연습하시는 거하고 스케일이 좀 다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4줄짜리지만 또 3줄로 연습하시고 또 달라지고요. 사이사이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바로 없고 바로 이렇게 갔네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을 뉘어서 한번 더 써보시고. 지금은 어느 한 스타일을 정해서 쓰지 마시고 붓질을 과감하게 하셔야 할 때돼요. 또 붓이 뭉개졌다고 띄면 안 되고. 자꾸 됐지 않을까. 여기서도 굴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안쪽이 근데 확 더 굴려야죠. 요걸 충돌을 안 시켜주려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노출되는 이게 약간의 이제 행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가는 선도 있죠. 탁 세워서 탁 끝낼 수도 있고. 탁 붓을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 파츠. 다 닿는 것이 아니죠. 이 안쪽 공간 또 요만큼 얼마큼 떨어졌느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획도 있네요. 살짝 빼줬죠. 자, 여기서 바깥에 나가서 이거를 탁 치고 들어가서 이거를 끌고 가줘야 돼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뺄 수도 있지만 끌고 가가지고 각도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게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군자군자 막 반복되는 거는 이제 책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지막
자꾸 면선을 예. 어차피 이제 획과 면, 선 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찍어서 들어서 다시 눌러서 중봉 잡고 다시 그냥 여기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뺄 수도 있고 이렇게